TV를 보면 재미난 프로그램들이 적지 않지만 그리 볼만한 것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채널을 변경하다가 만나는 재미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단연간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는 그런 면에 있어서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잔잔하기도 하고 호사스럽지 않고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이 재밌고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그는 7월 9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4년간 이끌어왔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였습니다. 잘 나가는 프로그램에서 김영철이 갑작스럽게 하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방송가 일각에서는 제작진과의 불화설이 제기됐지만 이는 사실무근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철이 하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본업인 배우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영철은 본업에 전념하고 싶네요 라며 하차 의사를 밝혔는데요. 전국을 돌아다녀야 하는 프로그램 특성상 일주일에 3일가량을 촬영에 시간을 쏟아야 했죠. 지난 5월 종영한 KBS1 사극태종 이방원을 촬영하며 배우와 동네 한 바퀴를 병행하기 쉽지 않다는 걸 느껴 하차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출중한 연기력으로 인정을 받는 명배우이지만 김영철의 어린 시절에 좀 외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과외 선생님이 저희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저를 가르쳐 주실 정도였죠. 그러다가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쫄딱 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미싱사, 고기 장사, 당구장, 잡화점 등 안 해본 일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 개가 잘못되는 바람에 집안이 망하게 되었어요. 결국 부모님은 돈을 받을 집에 돈 대신에 절 키워달라고 맡기셨죠. 그런데 그 집이 하필 친구의 집이라 눈칫밥 먹고 지내게 됐어요. 원래 제 성격이 수줍음이 많았는데 그때부터 엇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돈을 뜯고 중학교 때 사귀던 여자친구에게도 돈을 뜯곤 했죠. 그 여자친구를 만나러 갈 때면 옷에 흙을 묻히고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 제가 안쓰러운 나머지 그 친구가 울면서 돈을 주곤 했죠. 김영철은 어린 시절 싸움으로 누구에게도 져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친구들 돈 뜯기, 치고받고 싸우기, 학교 수업 땡땡이 치기, 학교 수사 아저씨한테 라면 끓여달라고 하기 등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녔다고 밝혔죠. 심지어 중학생 시절 군인 돈을 뜯기도 했습니다. 그는 휴가 마치고 귀대하는 군인들만 잡았어요.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휴가 복귀하는 군인들이 있으면 모자를 빼앗아 골목으로 달아나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군인이 뒤따라오죠. 골목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학생 7, 8명이 그 군인을 순식간에 에워싸요. 그리고 군부대를 물어보면 대개가 어디라고 대답하죠. 그러면 귀대할 차비만 빼고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돈으로 극장 가서 영화 보고 그랬죠. 지금도 그때 친구들이 저를 보면 개과천선했다는 말을 종종 하더군요. 라고 하였습니다. 중학생이었을 때부터 성인인 군인의 돈을 갈취했다라. 아무리 7, 8명이 함께 그랬다고 하지만 김영철이 어릴 때부터 보통 내기가 아니었던 것 같네요. 이후 김영철은 연기에 푹 빠지게 됩니다. 중학생 시절 김영철은 이미 당구를 쳐본 적이 없을 정도로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잘 썼기에 권투 선수가 될까 하다가 우연찮게 연기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죠. 대학생 시절 친구와 여자나 꼬실까 하는 마음에 명동으로 나갔는데 우연찮게 이정길이 하는 연극 폭풍의 언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커다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그는 새로운 세상을 만났고 내가 죽어도 이걸 해야겠다라는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학교 수업을 빠지고 극단을 드나들다가 결국에는 대학을 중퇴하고 아예 연극 배우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심부름하고 포스터 붙이는 일부터 시작했지만 선배들이 연극 연습을 마치고 난로가에 앉아 소주를 한잔하면서 예술과 인생을 논하는 것에 반한 그는 배우를 계속하게 되었죠. 사실 초반에는 김영철의 연기력이 투박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 평가가 중후하고 카리스마가 넘친다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즈음 김영철은 부인 이문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 이문희가 여배우를 은퇴하고 가정주부가 되면서 이문희 김영철 불화설이 시중에 떠돌기도 하는데 이는 본인이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아내의 활동을 만료했다는 오해가 많은데 그건 100% 아닙니다. 저 역시 아내가 연기를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집사람 스스로 연기가 자기와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하는 게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것 같다고 결국 연기를 포기했죠. 또한 사람들 머릿속에 이문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걸 훼손시키는 것도 싫어했고요. 그런데 이문희가 27년 만인 2012년 다시 연기자로 복귀했는데 이 시기를 전후하여 김영철 이문희 부부는 이혼 소송을 겪게 됩니다. 사실 2012년은 김영철 이문희의 이혼 갈등이 겨우 봉합되던 시기였죠. 그 3년 전인 2009년 이문희는 김영철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걸었고 이 다툼은 1년간의 법정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두 차례의 공판 끝에 양측은 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재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문희는 남편 김영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던 것일까요? 김영철 인터뷰 속에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하고 아내와 다시 합치기는 했는데 그동안의 앙금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어요. 아내의 오해가 아직 다 풀리지 못한 상태였다. 아내의 이혼 요구는 제 생활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어요. 제가 집을 자주 비우고 술자리가 많이 하다 보니 아내가 제 생활을 올바르게 보지 못했던 거죠. 결국 아내가 저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공인이잖아요.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기에 어디 가서 얼마나 잘못을 할 수 있겠나요? 즉, 김영철 아내 이문희는 김영철의 외도를 의심했던 것이었습니다. 김영철이 바깥에서 술자리를 많이 하고 가정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런 오해가 쌓인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철은 항상 주변에 젊고 예쁜 여배우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공개적으로 태조 왕건에 출연했던 당시 박상아, 김혜리, 염정아에게 후배 사랑과 팀워크의 한 표현이라며 서슴없이 볼에 뽀뽀를 한다고 밝혔죠. 김영철이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는데 아마 비공식적으로는 후배 사랑이 좀 더 적극적일 수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이문희가 남편의 외도란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네요. 결국 김영철은 공개적으로 아내에게 사과를 합니다. 제가 앞으로 연기 생활을 더 이상 안 해도 좋습니다. 아내와 행복하게만 살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아내가 저를 믿게끔 무슨 방법도 불사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은 너야. 내가 잘못 많이 했어. 내가 나에게 해준 걸 생각하면 내가 너무 많은 걸 받았던 것 같아. 앞으로 나를 용서해준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 나 자신에게 그리고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볼게. 사랑해. 결국 김영철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내에게 사과와 각오를 다짐했는데 이는 자존심을 무척이나 중요시하는 김영철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성격의 김영철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내에게 사과를 했던 것은 그만큼 이혼 위기가 심각했다는 것과 김영철이 아내를 사랑하는 정도고 본인의 자존심을 버릴 수 있을 정도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욱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좋은 모습 방송을 통해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